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에 불안한 마음으로 자금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또 여전히 불안함이 지속되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네, 전쟁이 격화가 되고 있죠. 네, 전쟁이 아주 격화가 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봅시다. 지금 이제 뉴스를 종합해 보면은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선택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벙커버스터가 필요한데 이란 핵시설이 보통 200m 아래야 깊게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를 피하기 위해서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깊게 했는데 이걸 뚫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게 미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벙커버스터를 이스라엘에 줄 것이냐 아니냐 자기가 직접 해결을 참전을 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개발 무력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아직 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란 핵시설 손상은 됐지만 파괴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자, 그럼 여기서 네타냐후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파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뭔가 확실한 그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현 정부를 무너뜨리면은 그 다음 정부가 친미 정권이 될지 아니면은 더 강경한 이스라엘과 대미국에 반대한 극렬한 정권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발을 들여놓으면 지금까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싸움인데 미국이 여기서 직접 공격을 하거나 벙커버스터를 주면은 이제 완전히 미국의 참전 의지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한 양상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확대,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기에 소비 침체가 나타나죠. 이제 한 마리 제비가 날라왔는데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을 알리지 않듯이 한 마리의 소매 판매 하락이 미국 경제 붕괴를 알리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면들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5월 소매 지표를 보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9예요. 네, 지난달은 플러스 0.1이었고 예상도 마이너스 0.7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0.9를 기록하며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가한 모습. 그래서 양수 겸장으로 두들겨 팬 거죠. 하나는 전쟁의 격화, 하나는 소비의 침체, 이 소비 지표로 원투 스트레이트로 맞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따라서 30%의 현금이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이야기를 했다가 월요일날 한국 증시가 반등해서 올라오면서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의 현금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7, 나스닥 마이너스 0.91, S&P 500 마이너스 0.84. 네,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에요. 1%대 하락보다는 0.9, 0.84, 0.7로 나름대로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한쪽에는 전쟁의 두려움과 미국의 참전 가능성, 불확실성의 확산, 그 다음에 경제지표의 망가짐에 대한 불안한 네거티브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것만 끝나면 오히려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금리 인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이란 맹공, 장중에 암호화폐도 출렁이고 달러도 강세로 돌아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국제 유가가 2%대 급등. 소매 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었죠. 트럼프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 이스라엘 대규모 공습 가능성 시사. WTI 2% 상승. 5월 소매 판매 2달 연속 감소. 패드 18일 기준금리 결정. 동결이 유력한데 여기서 이제 바로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워드 그러니까 다양한 문구를 한두 개를 바꾸면서 다음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여지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을까. 이 변화가 시장을 다시 반등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실적 발표로 넘어가죠. 실적 발표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전쟁만 좀 잘 해결이 되고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주식시장은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6월 말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한 번 더 쏟아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차익 매물이 먼저 쏟아지고 1차로 차익 매물이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락을 하면 뭐가 쏟아집니까? 신용 물량이 쏟아지죠. 여기까지 가면 주식시장이 다시 살짝 단기 붕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미국이 얼마나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뉴스를 한번 봅시다. 미국 5월 소매 판매 전월비 마이너스 0.9. 미국 상원에서 또 굉장히 악재가 나오는데 태양광과 풍력의 세액공제를 폐지를 하겠다. 네, 전기차는 법이 발표된 이후 180일 이후에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태양광, 풍력, 전기차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 미 상원의원 반도체법 세액공제를 25에서 30%로 확대하겠다. 오히려 여기는 또 인센티브를 더 주네요. 트럼프 제약 관세 부과를 꼭 발표하겠다. 제약 바이오주가 또 악재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엔비디아 중국 공급망 방랑의 첫 참가, 미국 기업 참가가 늘고 있다. 오픈 AI가 미 국방부와 2억 달러 규모 첫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팔란티어가 오히려 오늘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팔란티어 저기 또 오픈 AI가 될 가능성. 소프트뱅크 6.5조 달러 규모의 T-모바일 지분을 매각해서 스타게이트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네요. 이후 2028년부터 러시아 가스 연구 퇴출 연 35조 규모로 해서 이제야 러시아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쓰고 있네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 무엇을 사야 하나 이게 영원한 숙제인데 어제 시장을 보면 반도체가 올랐죠. 미국 세액공제 확대 25에서 30%, 유리기판 도입 기대. 그래서 유리기판주와 반도체주들이 올랐고 자동차는 친환경차 판매가 증가하고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동차주도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는 모습. 또 IT 서비스업도 좋았죠. LG CNS, 휴머노이드 진출이 된 기대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갤럭시 한번이 트리부터 시작해서 원전 고점 부담감과 차익 물량 출회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도 마이너스 8%, 9%, 7%, 8% 정도 하락할 정도로 원전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역화폐, 전선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올랐죠. 우리기술, 투산에너빌리티, 비추로테크, 현대건설, DLE에이전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지역화폐 코나이, 웨이캐시, 유라클, 갤럭시 한모니터리, 쿠콘,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산일전기.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좀 볼만한 것은 전선 관련주와 전력기기 관련주들,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산일전기들은 뭐 다른 것들은 다 많이 올랐지만 여기도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쟁과 향후에 뭐 재건 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전력기기 관련주들, 건설 관련주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국 주요 종목들 봅시다. 테슬라 마이너스 3.68 많이 하락했네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0.38 144달러.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2.2 138달러 하락. 애플 마이너스 1.42 195달러. 브로드컴도 1.12 하락해서 249달러, 250달러 무너졌네요. 인라인딜리도 마이너스 1.99, 791달러. 인라인딜리가 또 미국의 모 기업을 하나 샀는데 인라인딜리는 빠지고 그 매수한 기업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뉴스를 방금 봤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52% 상승, 보조금을 높게 준다니까 반도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TSMC도 마이너스 0.8% 하락 213달러. 또 TSMC는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비트코인은 3.6% 하락해서 104,70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도 오늘 SK 하이닉스 정도만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시장 특징주에서 제가 눈여겨본 종목은 현대인프라코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 시총이 2조 3,284억 달러. 2조 3,284억 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 거의 뭐 7,000원, 8,000원부터 시작해서 12,000원이니까 아직 이제 시작한 거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 인프라코어의 상승이 어제 눈에 들어온 종목.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엔진 사업 성장 잠재력 및 안정적인 수익성. 건설기계 사업이 부진하고, 여기는 건설과 엔진 사업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 사업은 부진하고 엔진 사업부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HD 현대인프라코는 수소 엔진 및 전동화 파워팩 등 친환경 엔진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는 탄소 중립 시대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방산 및 초대형 발전 엔진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방산 산업 분야 성장세에 힘입어서 주가 레벨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군산의 엔진 공장 증설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엔진 산업 경쟁력을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 10년간 누적으로 4.5조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재건이고 이런 쪽으로 관련돼서 HD 현대인프라코가 시장에서 쭉 상승하는 모습이 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동사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2024년은 1,840이요. 올해는 2,400억, 그 다음에 내년에는 3,853억으로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장기 투자로 꾸준히 사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000포인트 이상이 주가가 상해 시에는 현금화하고 대기하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죠. 네, 2025년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 밴드는 2,500에서 3,300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3,000을 상회할 수도 있지만 이는 주식을 현금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6월 들어 코스피가 9% 급등했는데 상승 동력은 유동성이죠. 네, 실적 장세는 마진율이 꺾이면서 끝나고 유동성 장세는 주식 공급이 증가하면서 끝이 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릴게요. 실적 장세는 마진율, 즉 프라핏이 영업이익이 꺾이면서 끝이 나고 유동성 장세는 주식 공급이 증가하면서 끝이 난다. 이 영원한 격언을 꼭 머릿속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 회전율을 체크해 봤더니 굉장히 좀 과열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동성이 소진되고 있는지는 거래대금을 시가총액 나눈 거래대금 회전율로 가늠할 수 있다. 네, 거래대금을 한 달 동안의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누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몇 배가 되느냐, 이 거래대금 회전율을 보아서 지금이 유동성이 충분하냐 아니면 소진되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데, 거래대금 회전율은 5월까지만 해도 2배 수준이었으나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3.2배, 3.37배까지 상승을 했다. 상당히 유동성이 소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2012년 이후 거래대금 회전율이 3배를 웃도는 적은 2020년 이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한국 주식이 침체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대금 회전율이 3배를 넘어간 시기가 나타났는데 20년 이후에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2023년 배터리로 개인 투자감들이 막 몰려가면서 난리 부르스를 칠 때가 3배를 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점 몇 배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주황색이 거래대금 회전율인데 지금 3배를 넘어가는 모습,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네, 이 올라가면 회전율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반드시 회전율이 빠지면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용잔고를 봐도 16일 기준 18조 원을 넘어버렸죠. 신용잔고가 2024년 7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18조를 넘어갔다. 전체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71%에 달할 정도다. 네, 대단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를 느끼면서 주식시장에 진입하고 특정 종목으로 쏠림이 나타나는데 이들 중에서 대형주가 주로 타겟이 되다 보니까 주가지수를 밀어 올린 거죠. 6월 들어 신용잔고가 증가한 종목들 보면 카카오, 현대로템, 한전기술, 하나오션,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으로 사면서 끌어올렸는데 신용잔고가 18조까지 상승하면서 불쏘시개가 됐는데 이것도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자는 거죠. 아직 개인 투자가들의 유동성이 말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서히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또 고객예탁금 16일 기준으로 63.8조 원으로 2022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개인들의 투자자들금은 여전히 많다. 하지만 추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장기금리가 반등을 했고 한국은행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키우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졌다. 그렇죠?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이제 신중한 모습이 나타났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서서히 낮춰야 될 신호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장기금리가 반등을 했고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는 거죠. 부동산을 투기를 자극할 가능성 때문에 2015년과 21년 주식시장이 피크아웃했던 과정에서 고객예탁금 증가가 멈추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그 이후에 주식이 고점을 만든다는 사실은 특이할 만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상황이다. 고객예탁금 증가가 쭉 올라가다가 멈추면서 주식시장이 2015년과 21년에 꺾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고객예탁금, 신용잔고 이런 것들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은 어떤 수준이냐?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다. 밸류에이션이 서서히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다. 16일 기준 코스피 올해 예상 순이익 퍼는 10.7배, 26년은 9.3배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과 21년 고점을 찍었을 때도 퍼가 11.7배, 13.7배에서 더 확장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당해년도는 11배 정도, 12배 정도가 꼭대기고 그 내년은 13배인데 아직까지 살짝 여유는 좀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은 있다. 아직까지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크게 시장에 뭐 어떤 조정을 줄 만큼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다. 당시보다 지금 금리 수준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점은 있다는 거죠. 수치적으로는 낮기는 하지만 올해 이익 기준 11배 이후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퍼가 10.7배인데 곧 11배가 되니까 11배 위에서는 트레일링 퍼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코스피 3,000원을 돌파한 이후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첫째, 새 정부가 주주 가치를 더 제고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지, 윤석열 그 개얼간이 정부에서 정부 지출, R&D 지출을 중심으로 축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지, 주주가치 제고는 선언적 조치보다 실제 기업들의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가 벤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주식시장의 기대감이 증거로 바뀌면 내일 일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 예산의 윤곽이라도 볼 수 있을 때는 올 9월이죠. 내년 이제 첫 예산을 짜는데 올 9월 돼야 짜는 거죠. 기업들이 실제 자본 배분을 바꾸는 데는 내년 초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섣불리 주식시장에 뛰어들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은 증거들을 기다리며 시장을 좀 관망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3천이 일단 거의 다 왔고 3천이 넘어가면 현금을 좀 마련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개인 거래의 비중이 70%를 넘어가네요. 네, 거의 70%를 넘어가고 고객 예탁금이 63조 8조 원까지 증가를 했고 코스피 당해년도에 11배를 목표로 접근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년 퍼 25년 기준으로 거의 11배에 거의 다 와가네요. 네, 26년 아직 9점 몇 배인데 이에도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하지만 주의하자.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정치 체제를 붕괴시키기로 결정을 한 듯한다. 하지만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친미 정권이 있을지 다음에 더 강경한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반미국 정부가 있을지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네. 반국만이 무너지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 고민거리죠. 오늘은 유가가 크게 상승하고 성장주가 하락하고 그리고 전쟁 장기화 등이 시장 상승 반등 분위기를 짓누르며 새로운 단기 조정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미국 소매 판매가 급락하며 시장 분위기를 흐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며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투자 심리를 꺾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오늘 보여집니다.
이런 시장의 대응 전략은 매우 간단하죠. 그냥 수그리고 있는 건데 일부 현금을 반드시 들고 수그리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30%의 현금. 그러나 지금 시장은 모든 투자자들이 상승세에 도취돼 풀베팅 상태로 쉽게 포지션 축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단기 조정 장세에 많은 손실을 낼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게 운 나쁘면은 신용 물량 쏟아질 때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최악의 케이스인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결정은 트럼프 주댕이에 입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 시장은 트럼프 이에 모든 게 놀아나는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그의 트위터, 그의 발언. 그러나 트럼프도 전쟁을 오래 끌고 가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존재하는데 먼저 미국 내 반전쟁 분위기, 그다음에 경제 지표의 하락, 다른 중동 국가들의 반감 등을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커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폭격을 하면 짧고 굳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오늘은 다시 에너지 관련주와 방산, 즉 조방원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금 30%에 대한 유혹이 느껴지는 하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네, 전쟁은 격화되고 미국은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경제 지표들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았다.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아프고 힘든 하루입니다.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